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2월달 새로운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렸던 그러한 이제 시장이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월달 시장은 분명하게 먹거리가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제였고 오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2월 달로 새롭게 이제 또 들어섰다 보니까 포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아마 다들 시장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2월 달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만회를 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또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월 달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절치부심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즐거운 설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2월 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또 거래일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겨놔야지 3월 달에 다가오는 FOMC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줄다리기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월 달은 앞으로 이 상반기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놓고 힘을 조금은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2월 달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분명하게 다시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서 원하는 그림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새롭게 시장의 순환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순환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번 주, 저저번 주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시장 절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먹거리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시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먹거리들을 또 아예 못 잡았었느냐, 잡을 구간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잡을 구간을 다 주면서 올라가 줬기 때문에 1월달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FOMC가 결국에는 상당히 이번에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FOMC 결과가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시장에 다시 한번 순환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을 준비해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는 절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롭게 FOMC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절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 연준의 이야기, 즉 파월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결론적으로 4회째 동결이 됐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뉴욕 증시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FOMC라는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한 일정이 지나갔고, 역시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밤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또 실적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 나왔죠. 1월달 중순 들어서면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하게 사그라졌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진행을 할 거고 상반기에는 진행을 할 것이다,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원래 기대했었던 건 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3월달에 금리 인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이제 이번에 못 박았다 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FOMC 구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제 하락을 하고 나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오늘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FOMC라는 굵직한 일정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 초중순부터 무언가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 달부터 3월 달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또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냥 지나치게 설레발던 부분은 분명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FOMC가 다가오면서 그러한 기대감들을 또 종식시키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이 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장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림을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이 상당히 강력하게 한 차례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월 달에 정말 많은 섹터가 순환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말씀드렸었지만, 로봇이라든지 웹툰, AI, 해운, 방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돌았었고, 그러면서 1월 달에는 사실 순환 나올 종목군들은 싹 순환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갈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 다 올라가 버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해버리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절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시장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종목들이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종목들이 오히려 싸져 있다라고 우리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매매를 조금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항상 이제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새해 시작하고 나서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작년 말부터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올해에도 결국 이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몇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줄다리기 장세다라고 하는 건 작년에는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혹은 빅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얼마나 이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꾸준하게 줄다리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로 넘어와서는 결국에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많은 횟수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서 반대로 더욱더 이제 느리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혹은 더 적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작년과 비슷한 양상의 줄다리기 장세가 올해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양상이 1월 달에 나온 겁니다. 1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차오르면서 결론적으로 중순까지는 시장 투자자들이 땡긴 겁니다. 그러다가 중순 넘어가면서 FOMC가 다가오니까 일정을 앞두고 연준의 말에 이제 귀 기울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연준은 결국에는 12월 달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3월 달 금리 인하 확실치 않다. 정해진 것 없다. 결국에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 3월 달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12월 달부터 이미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OMC라는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제 연준의 줄다리기가 더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시장 하락적으로 한 번에 연준이 확 땡겨버린 거고 이 땡겨버린 상황에서 이제 FOMC라는 일정이 다시 끝이 났습니다. 이제 3월달 FOMC가 다가올 거고 그러면 다시 줄은 중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면 줄다리기 게임이 있었잖아요. 한쪽이 이기면 그 반대쪽의 도전자들은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닥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중립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오징어 게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새롭게 이어지는 거고 지금 이번에는 연준이 당겼으니까 FOMC 일정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줄이 중립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도 지금 과매도권에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새롭게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 PBR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좋은 매매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환의 그림을 사실 충분히 잘 이해하기만 하셨어도 시장에서 수익 챙기기는 1월 달부터 사실 어렵지 않았었어요. 1월 중순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 막 차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 싹 순환 나왔다가 시장 하락하면서 뭐 해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니까 또 저 PBR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어때요? 결론적으로 잡을 구간 다 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들은 시장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1월달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예요. 2월달 시작됐는데 FOMC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 진행하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표가 받쳐줘야 되고요. 연준의 발언이 받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지표가 하나 있죠. 파월이 이제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항상 뭐 이야기할 때 지표예요. 빨간 선이 이제 파월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버냉키, 그 다음에 이제 뭐 옐런 등등 해가지고 역대 이제 연준 의장들이 발언을 할 때, FOMC에서 발언을 할 때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항상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은 쭉 하락을 해오는 모습, 빨간 선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파월은 항상 시장의 기대치대로 거의 이제 움직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FOMC도 그렇고 아마 다음 FOMC에서도 무언가 확실한 발언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연준은 2%대의 물가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대 물가는 저는 여전히 조금은 욕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연준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지금 계속되는 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압박, 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가의 반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중립으로 맞춰질 때가 돼서야 비둘기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튼튼하고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미국 입장,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그 시기를 저는 늦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반기에는 줄다리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방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상방이 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1월달 장세하고 크게 그림이 다르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번 주부터 이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FOMC 지나고 나서 새로운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순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뭐예요? 새로운 이슈를 동반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할 거고 1월달 그림과 비슷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뭐 정부가 리딩방이냐라는 또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정부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저 PBR 테마에 대한 완전한 이 테마를 또 형성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 PBR 관련주들이 PBR 낮다 하면은 다 끌어올려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저 PBR 관련주라는 또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비단 저 PBR뿐만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현대차, 기아가 역대급 실적 보여주니까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도 자연스럽게 매개가 형성이 되면서 수급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림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순환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 순환은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 순환에 발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2월 달에도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결론적으로 시장을 좋게 느꼈던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순환을 흘러가는데 이 순환에 맞게끔 종목들을 골라서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1월 달에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먹거리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장 나쁘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시장을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즐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월 달에 시장의 흐름, 순환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그에 발맞춰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순환이 이제 시작이 다시 한번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순환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번 주부터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는 2차 전지의 이 비중이 좀 크게 물려 있어서 다른 종목을 이제 못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다른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에 또 약했었던 건 아무래도 뭐 저PBR 쪽도 분명하게 한몫을 했을 겁니다.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거의 다 덩치가 좀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코스닥 매개를 좀 많이 빨아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또 많이 약했었던 게 아마 또 저PBR 종목들이 수급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이 안 그래도 많은데 여기에서 비중을 크게 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답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하나 가져왔으니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 싶어서 이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될 것이다.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이 수급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NF는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긍정적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에는 이제 LNF를 제가 11월 말 정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LNF 추천드리기 전에 2차 전지가 한창 이제 떨어지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다시 오려면 그냥 단순히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급 들어가 줘야 되고요. 앞에 구간 매물을 또 소화해 줘야 되고요. 이제는 복잡한 종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구간들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가 결국에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수없이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 수없이 많은 이 강조를 드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들을 안내 드릴 것이다. 그 타이밍에 제가 2차전 종목들을 말씀드릴 것이다.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11월 말에 안내를 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점에서 어떠한 그림이었느냐. 결국에는 제가 11월 달 말에 16만 원 후반대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16만 원 후반대가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림이었느냐.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 잠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LNF를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제 시점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자,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딱 정확하게 이날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날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날의 수급 흐름을 보면 일전에 한 차례 정도 물량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정도 또 나왔습니다. 물량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한 차례 정도 바닥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선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바닥 잡아주면서 물량 들어가 줬으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 종목은 힘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LNF 같은 경우에 이날 추천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뒤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딱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가 LNF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한 것이냐,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잡아주는데 지지만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구간의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힘이 생기면서 다음 매물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힘이 더 들어와 주면 뚫어줄 수 있는 시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힘이 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부딪히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왔을 때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끔 힘이 들어왔고 매물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그대로 나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2차전지 종목들은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그죠? 이 지금 제가 선을 긋는 이 구간이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는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만 넣어주면은 그냥 쭉쭉쭉 가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복잡한 종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앞선 매물 구간을 다 소화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소화해주려면 어떠한 수급이 결론적으로는 들어와 주어야 돼요. 이만큼의 수급은 추가적으로 또 들어와 주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눌림 구간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 타이밍에 상승을 빠르게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대로 된 큰 물량 들어가고 있지 않죠.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 여러분들 안 그래도 크신데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 거고 지금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시장의 순환은 시작이 됐어요. 분명하게. 시장의 순환이 다른 쪽에서 시작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순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2차전지 종목 아직까지 타이밍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장의 순환이 나오고 있는 쪽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 겁니다. 저번 주부터 강조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 혹은 비중 확보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분명하게 또 잡아가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저 PBR 관련주들은 정말 눈에 보이게끔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다 주고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셨다면 2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놓으셨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새롭게 순환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순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네이버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주는 계속해서 이제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성장주 죽지 않았다. 지금 현재 성장주는 금리나 기대감이 사그라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금리나 기대감 차오르면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을 봤을 때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YIK,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엑시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종목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재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코스닥이 워낙에 과매도로 넘어갔고 결국 이번 FOMC가 지나가면서 일정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상태에서 결국 올해는 금리 인하 상반기에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고 있으니까 결국 또 다시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주 2월 달에 결국 계속해서 죽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는 결국 진행을 할 거니까. 금리 인하는 결국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순환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또 다시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저 PBR 종목들 수급 들어가네, 저 PBR 종목들로 수익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쪽으로 수급 들어가네, 자동차 쪽으로도 수급 한번 이제 수익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진행해야 되는 장세가 지금 현재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워낙에 많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이라는 순환이라는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치고 있는 거고,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좋은 종목 순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오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단계예요. 사실 이미 시작이 다시 한번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저 PBR,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먼저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수익 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1월 달의 시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봤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론적으로는 12월 달부터 막 차올랐어요. 말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1월 달 한 초중순 넘어오면서부터 금리 인하 우려감 생겼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생겼죠. 그러면서 상승 나오던 종목들 약간 차익 실현 나오고 방산, 뭐 해운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상승 나오고 나서 한 바퀴 또 돌고 그 다음에 FOMC 눈치 보기 장세가 진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더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 PBR 정책이 또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고 투심이 많이 꺾여 있었는데 저 PBR 정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또 수급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사실 뭐 한 8만큼 빠질 거 10까지 빠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제 또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저 PBR 정책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이제 이 저 PBR 종목들이 또 시장을 떠받치는 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코스피 수급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코스닥이 또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도 지금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해서 빠르게 또 이제 다시 한번 신규 종목이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1월 달에 안 좋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다 됐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본격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저번 주부터 손 놓으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때 코스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림을 이어가고 있고, 저 PBR의 정책발 이제 이야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폭이 제한될 겁니다. 왜? 결국에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당장에 차오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또 결국 1월 달처럼 수급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여야 2월 달에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종목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목표가 도달 혹은 이제 수익본 종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또 이제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종목으로 또 이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보게 되면 자,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1월 30일 날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아마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었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보게 되면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상승, 약간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와가지고 30% 이상 수익권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결론적으로 저는 상승 나오기 이전에 저가 수급을 보고 나서 들어갔다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종목이 있었느냐? 비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간 전에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를 저는 이미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비트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비트 컴퓨터가 목표가를 이날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비트 컴퓨터가 목표가를 이날 도달했는데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빠질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비트 컴퓨터는 더 갈 거니까 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겠죠. 이것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유비케어를 수요일 날 남있다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느냐? 비트 컴퓨터 어제 더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날이었죠. 그러면서 그 당일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당일 날에 저녁에 유비케어를 들고 간 거예요. 비트 컴퓨터는 이미 추천을 하고 차익 실현하지 않고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비트 컴퓨터 목표가 도달하고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저녁에 유비케어를 또 들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비대면 진료가 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유비케어가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바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남이따 시간에 수요일 날에 시간외로 5% 정도 떴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갭으로 조금 뜰 것 같은데 어차피 갈 거니까 담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 HLB 그룹주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나 HLB 바이오스텝을 정말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HLB 바이오스텝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HLB 바이오스텝이 이때 이미 1차 목표가 도달했었죠. 이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눌릴 때 한 번 더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HLB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HLB 그룹주 중에서도 HLB 바이오스텝이 지금 현재 수급이 가장 훌륭하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구간에 있으니까 HLB 바이오스텝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HLB 바이오스텝도 이번 주에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하나 더 있죠. FSN입니다. FSN이 제가 어제 안내 드렸습니다. 그죠? FSN 어제 안내 드리고서 어제 바로 급등 나왔죠. 어제 바로 급등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 도달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 더 있죠. 이번 주에 추천드린 거. 동원산업이었습니다. 저 PBR 정책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결론적으로 동원산업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와서 오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목표가 도달이 안 됐어요. 150원 모자랐습니다. 이 정도면 목표가 도달이라고 봐야겠죠. 어찌됐든 동원산업도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다 줬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또 직접 매매한 종목도 하나 들고 와봤어요. 이마트입니다. 그죠? 이마트를 제가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하셔라라고 안내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마트도 오늘 수익을 챙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안내드렸었던 종목들, 저번 주 안내드렸었던 종목들 싹 다 차익 실현 나왔죠. 다 목표가 도달했고 매매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 제가 왜 추천을 드렸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저쪽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가 이제 어떠한 그림을 보고 안내를 드렸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뭘 보고 들어갔는지를 당연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제가 보고 들어간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결국 시장에 힘이 들어간 구간이었어요. 시장의 힘. 시장의 힘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있는 활발한 종목, 시장의 순환에 따라서 이 순환에 맞게끔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시장을 오히려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힘, 이 힘을 파악을 하고 결론적으로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제가 이 눌림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죠. 앞선 구간의 매물을 다 소화시켜주는 그림 나왔고 LNF를 추천드린 그림과도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날에 급등이 나와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비트컴퓨터였습니다. 비트컴퓨터 흐름 한번 보죠. 비트컴퓨터 언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느냐? 자, 언제 그림을 보고 추천을 드렸느냐? 제가 이날 음봉 나올 때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떠한 그림을 보고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시겠죠? 앞선 구간의 물량을 이겨내버리는 힘이 들어왔잖아요. 이 힘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이겨낼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켜줬으니까. 그러면서 그대로 이 시장을 이겨낼 힘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눌리고 나서 큰 급등 나오는 겁니다. 자, 급등 나오고 나서 제가 이 구간 목표가 도달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갈 거니까 들고 가셔라. 2차 목표가를 오히려 설정을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물량이 더 크게 들어왔잖아요. 힘이 더 크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하게 더 갈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유비케어 들고 갔죠. 유비케어도 볼까요? 어떠한 그림이 나왔는지. 자, 유비케어를 제가 언제 추천드렸느냐?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이때 추천을 드린 거죠. 이때 추천드리면서 갭으로 좀 뜨더라도 괜찮으니까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림이 확인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도 다 두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유비케어까지도 제가 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HLB를 보면 제가 사실 막 고점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는 강조를 많이 드린 게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새롭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모양을 만드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잡으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HLB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고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량 자체는 좀 훌륭했습니다. 물량 자체는 굉장히 잘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이 더 가기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HLB 바이오스텝이 물량이 저는 가장 훌륭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이날 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눌림 구간에 다시 재추천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은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었느냐? FSN입니다. 이번 주만 좀 추리고 가져온 건데도 종목이 너무 많네요. 자, FSN도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날, 요날이네요. 네, 요날 안내를 드렸죠. 요날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요 눌림 구간 확인하고 이제 안내를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눌림 구간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무언가 앞서 들어간 물량들을 저는 다 소화를 했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힘을 강하게 밀어 넣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SN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고 결국에는 뭐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30% 40% 정도 수익권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어요? 동원산업이죠. 동원산업은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한 요 정도 구간에 안내를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동원산업은 마찬가지로 저PBR 종목이었습니다. 저 PBR 종목이었고 저 PBR 종목인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단순히 또 저 PBR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또 제 원칙에 맞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에 맞는 수급 흐름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렸고 결국에는 뭐 오늘 목표가 도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원산업도 마찬가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강조드린 종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 PBR 쪽에서는 이마트 보셔라. 아마 이번 주에 아침 시간에 이슈플로우
저희 이제 제가 11시 40분 정도에 진행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예, 전략 포인트 시간에 제가 이마트는 이제 물량 살아났으니까, 수급 살아났으니까 이마트 괜찮다. 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마트가 제가 딱 어제까지 그림 봤는데 이거 그야말로 더 가겠다라고 판단이 들게끔 힘이 들어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마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는 시장가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다 수익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안내드린 종목들이 다 이번 주에 목표가 도달을 한 종목들인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많이 갖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물리는 구간도 분명하게 많이 존재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은 항상 많이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단순히 바닥 잡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단순히 바닥 잡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타이밍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물려가지 않고 그때 그 순간부터 수익의 기회를 온전하게 맛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정말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오면 분명하게 2차전지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다라고 수차례 언급드렸고, LNF를 통해서 사실 이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는 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과도기, 그죠? 결국 시장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당한 폭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성장만 하는 기업이면 정말 좋겠지만, 이 성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부족해지는 시점이 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어느 정도 과도기 이 순간에 들어간 거고, 결국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거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일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앞으로 글로벌적인 산업 환경에서 당연하게 친환경은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는 지금 이 정도까지 개발됐으면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것도 저는 분명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에 진입을 한 상태고, 결국 타이밍이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국 숨없이 이제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2차 전지는 분명하게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이 다시 올 거예요. 저점에서 물량 소화해주고, 그러면서 업황이 다시 활발하게 살아나고, 이러한 타이밍 순간이 분명하게 올 텐데, 그 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짚어내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당장 이제 한 달 뒤일지도 혹은 반년 뒤일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순간까지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뭐예요?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결론적으로는 다 챙겼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장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월 달 넘어오면서 2월 달로 지금 넘어오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저 PBR,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새로운 모멘텀이 또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사실 시장은 종목별 꾸준한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환의 흐름에 어느 정도 흐름을 함께 해서 수익을 계속 챙겨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전략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비중을 한 40% 너무 높게도 아니고 한 30만 원 정도에 갖고 계세요. 그죠? 30만 원 정도에 갖고 계신데, 지금 30만 원 정도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26만 원에서 27만 원대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결국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다가 비중을 아예 더 추가적으로 40%를 더 추가해가지고 올라가기를 그냥 기도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챙겨 놓고 지금 이 2차 전지로 손실 잡혀 있는 것들을 다 해칭을 해버려요. 다 해칭을 해버린 다음에 2차 전지 손실은 아무렇지 않게끔 내버려 뒀다가 오히려 향후에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2차 전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1월부터 꾸준하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순환을 저는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먹거리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비대면주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고, HLB 그룹주들 마찬가지죠. 뭐 FSN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원산업, 이마트 이러한 종목들. 지금 잡을 구간 다 주고 있어요, 사실상. 잡을 구간 다 주고 있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다 주고 쉽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못 잡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손 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실. 2월달 이제 코스닥 과매도권의 구간 돌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오면 챙겨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시세에 편승을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 나가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뭐 2차전지뿐만 아니에요. 반도체 최근에 또 접근하셨다가 제주 반도체, YIK 이런 거 물리신 분들 분명하게 또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충분히 챙겨놔야지. 지금 시장은 이렇게나 종목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이 흐름을 저는 놓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발빠르게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분명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출현을 하고 있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먹거리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FOMC 일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3월 말 정도에 있는 3월 FOMC까지 시장은 또 다시 한번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줄다리기를 할 때 결국에는 또 연준과 투자자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상승 나왔다가 차익 실현, 상승 나왔다가 차익 실현, 섹터별로 굉장히 또 빠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2월 달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저 종목 또 이쪽에서 수익을 챙기고, 계속해서 같은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분명하게 이 과매도 국면이다, 미증시에 비해서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이 종목들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먹거리를 챙겨 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포트 재조정을 통해서 수익 선순환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저번 주부터 정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강조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과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꼭 이러한 부분들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2월 달은 여러분들 뭐 분명하게 먹거리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말 지나가면 아마 오늘 또 새롭게 수급 들어간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분들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2월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2월장은 먹거리는 분명하게 또 많이 나와줄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 진입할 때까지 이 한 달의 시간 정도를 분명하게 또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물리신 분들은 해칭할 수 있게, 수익을 잘 보셨던 분들은 더욱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세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제 뭐 분위기는 분명하게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된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매매 전략 주말 동안에 또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꼭 설날 전까지 즐겁게 또 설날 맞이할 수 있는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